저희들이 상시훈련 주의사항을 이제 다 거의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실천하느냐 해서, 근데 상시훈련주의사항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면, 상시훈련주의사항을 일과로 실천하자. 하루 일과가 상시훈련주의사항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지만 상시훈련주의사항이 골격이 돼서 그 골격 후에 다른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가 하면 되겠다. 일과를 실천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정시와 동시 두 가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동시에 일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1조, 2조, 6조가 동시 3학 공부요. 활용 3대력 공부인데, 이걸 순서를 2조, 1조, 6조 순서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2조, 1조, 6조 순서로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했었죠. 지난번에 한번 볼게요. 어디가 나왔더라. 상시훈련주의사항을 2조, 1조, 6조의 순서로 실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프렌도시, 이게 이제 일을 경영하고, 기본 원리가 프렌도시거든요. 모든 일을 경영은 프렌을 하고 do하고 C,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기 때는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라는, 연속적으로 자기가 하는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 이제 이게 돌아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성찰을 해서 피드백을 한다. 계획은 뭐 하면 어떻게 돼요? 미리 연말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한다면 물심 예측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유념 항목을 정하고 사고력 대조표를 실행할 순서를 쓰고, 이게 계획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실행에서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온전 생각 취사를 해서 유무념을 대조하고, 사고력 대조표 실행할 순서를 유념하고, 그 다음에 성찰에서는 평가 및 성찰, 상실이기를 기재하고 사고력 대조표를 기재한다. 그래서 그걸 다시 피드백을 해서 그 다음 날은 계획이 더 좋은 그 결과에 따라 하게 되니까, 이거를 나의 습관이 되고 일과로 만들어야 한다. 이걸 확실하게 일과로 만들어야 내가 어떤 세상일을 경영할 수도 있고, 큰일 작은 일을 다 이걸로써 경영하게 되니까, 이 2조, 1조, 6조,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게 프렌드시, CQI, 요거를 우리 내 삶의 동할 때 삶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정착을 시키자.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완전히 내 일과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수행품 24장에 이렇게 말씀하, 한제자 일축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사오니 어떻게 사물에 밝을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선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내니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하려면 점점 사물에 능숙해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힘이 없다. 이 일을 잘하는, 이게 2조, 1조, 6조를 갖고 이제 설성률을 16조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게 매일같이 일과를 돌리면 점점 일이 잘해지는데, 이게 모든 것에 막힘이 없이 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자들의 말씀이 되게 도덕적으로서 인격을 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인격을 양성하고 마음을 잘 쓰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동할 때 핵심이 되도록 하는 것은 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경제에도 일 잘하도록 하는, 경제는 일을 이렇게 순서 있게 하다 경영학 원리를 한 거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경영의 기본 원리가, 경영학에서 기본 원리를 이걸 갖고 배운다. 경영학과 학생들, 우리 그거 배웁니다. 경영학과, 저 가서도 어딨죠? 필라 갔는데 1학년이 양서에서 제 동생이 거의 경영학과를 다니는데요. 여기 왔는데, 우리도 배웠다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그 대종사님의 그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대소임으로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소유무와 12 일과 이치 속에 났다가 일과 이치 속에 살다가 일과 이치 속에 죽고 다시 일과 이치 속에 나는데 일을 처리할 줄 모르면 그 인생이 원만해지지 않아요. 일을 잘못 처리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일이 잘못됐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거를 마음 공부를 안정한다는 건 되지 않고 일을 잘 해놓고 그 중에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일을 잘못 처리하고 마음 공부한다는 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과 이치에서 이치를 알아서 일을 잘 처리하는 이 공부가 그 자체가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동할 때 공부를 하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에서 두 가지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획을 이렇게 짜는 거죠. 보세요. 제일 먼저 2조에서 뭐를 해야 돼요? 하려는 주목과 말전 미리 연말을 어떤 일을 미리 어떻게 될까 연말한 다음에 그 일을 잘 처리하려면 하자는 주목과 말자는 걸 딱 정해. 그때 나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건 말해야 되고 두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 연마한 다음에 두 번째는 하자 말자를 정한다. 사고력 대표는 순서를 정한다. 우리가 순서를 알아서 순서를 정하는 거 이것이 또 경영의 원리. 우리가 순서를 알아 순서를 정하. 자기가 많은 일이 있을 때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해서 중요하고 급한 걸 먼저 하고 덜 중요하고 덜한 걸 뒤에 본말을 알아갖고 이거를 순서적으로 하는 것을 공부를 잘한다. 우리가 사리연구에서는 순서를 따라 또 사리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또 대종사님의 특징이 하나가 정전에 보면 순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좌선을 하면 뭐가 될까요? 좌선을 할 때 공덕 중에 뭐가 있을까요? 육군 동작의 순서가 이 육군 동작이 먼저 할 거하고 다른 게 할 거를 이렇게 순서 있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뒤집어서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 보면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이게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막 뒤에 할 거 먼저 이 순서를 잃어버리는데 좌선을 하면 육군 동작의 순서를 했다. 그 다음에 연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연구 순서를 따라 연구하라고 했거든요. 순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 가르쳤는데 그냥 받침만 했지 순서 있는 공부를 안 시켰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순서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가르쳤다. 그냥 받침만 했더니 지금부터 내가 순서를 잡아서 공부시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순서 따라 공부는 순서 따라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순서를 아는 것이 공부의 큰 건데 이것도 공자님이나 어디나 아무리 봐도 순서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건 없어요. 이게 유무의 이치, 대소유무의 이치를 봐서 그 순서 순리 따라서 순서 따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은 그 이치를 봐서 순서 따라 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2조를 먼저 하고 1조를 얘기 순서란 말이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기 죄악. 그때는 낮에는 어떻게 하면서 자꾸 대조를 해야 돼요. 뭐를 대조할까? 유념하기로 한 거, 무념하기로 한 거, 그걸 대조를 하면서 공부를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사고력 대표 순서를 정했잖아요. 그 순서를 따라서 유념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를 해야 돼요? 상시일기를 반드시 써야 되고 사고력 대표를 반드시 써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뭐가 잘못됐으면 다음에 어떻게 고치겠다는 이게 시크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시크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습성으로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시일기를 기재하되 어떻게 해요? 사람이나 공부를 하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이 그냥 하면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라는 건 딱 자기가 기준을 정해갖고 근데 거기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죠. 상은이는 뭐가 목표예요? 우리 이제 12월 달에 시험 볼 때 그때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 이게 목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막 정신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목표가 없으면 시간이 그만큼 8개월을 흘러도 공부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가 된다. 대학에도 대학 졸업하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이 기준을 따야 대학을 졸업하기 때문에 목표가 있으니까 이게 공부가 잘 되는 것이지. 그런 아무 목표가 없어 봐요. 그냥 여기 공부가 진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럼 무슨 목표를 정해야 되냐?
상실기의 1조부터 6조까지를 거기에 평가 점수표가 있어요. 이게 대종사님이 이게 현대적 교육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부처님도 여기다가 뭐 갑을 병정해서 너는 언제까지 감 맞아라 이런 건 안 하시고 공자님 그건 안 하시고 있어요. 갑을 병정해갖고 너는 1년 내에 갑을 만져라 을을 만져라 그 다음에 막 매일같이 점수 내갖고 평균 내서 막 우리 이거 완전 현대적 기법 현대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점수 막 내갖고 몇 점 했으니까 올해 이번 달에 몇 점 막 계속 회사에서 하는 이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우리 점수표를 한번 볼까요? 어디 갔죠? 점수표가 점수표 이게 점수표란 말이죠. 대종사님이 이게 가불병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좌론 상사님하고 거기 있는 거 거기다 조금만 몇 개 변경을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5조 하면 뭐죠 이게? 5조가 보자. 교전 아니 3조가 기준이고 저기 연불자산이에요. 연불자산이면 하루에 얼마를 해야 갑이 되죠? 5조는 1시간 40분을 해야 갑이다.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1시간 40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시간 20분, 1시간 40분, 20분을 해야 최고다. 그 20분 이하는 그냥 점수가 없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주 이게 또 리니어한 게 아니라 디지털로 탁탁 끊어요. 20분 전까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반올림 다 없어져 버리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5분씩 한 사람도 있죠. 여기는 점수가 제로였죠. 0점이요. 그거는. 이 점수가 뭐 비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0.0 이렇게 해갖고 어느 이상 안 넣으면 딱 이게 0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그리고 이게 또 경전도 1시간을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업성적이에요. 2시간 40분 이게 뭐예요? 갑. 이게 보통 정신, 물질, 육신으로 우리 회상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40분을 공복을 해야 갑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경호님 빼거든. 경호님 빼고 나도 그냥 대담 열심히 나오니까 이게 나온 시간 다 합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이거 도달하기가 어려운 감 맞으려면 그러면 이게 직장 다니면서 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장에서 막 하다 말고 막 전화 돌리고 이렇게 하면 회원이 해진 저기 회복이는 막 직장에서 막 전화 돌리고 이 감이라니까 그래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의견 제출을 좀 막 했고 의견 제출해서 다른 사람 다 찬성해야 갑이고 다른 사람이 이거 볼 것 없다고 하면은 대차가 되면 이 감이 이것이 이 표가 정말로 현대적 교육법이고 이거를 지금부터 80년, 90년 전에 시행을 한 거야. 옛날 사람인데. 그러니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막. 점수를 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유무념은 어떻게 하는 게 할까요? 하루를 따져서 유념하고 무념항을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한단 말이죠. 해갖고, 그거를 각각 이제 무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돼요? 토탈을 한단 말이에요. 토탈해서 유념이 15개. 무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날은 유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통째로 한목에 따지는 거예요. 상식연규상 1조에다가 유념, 무념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뜨는 거지 뭐 무념 했다고 한대요. 근데 무념이 더 많아 숫자. 그래 유념 적으면 그날은 무념인 거예요. 무조건. 반을 해갖고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30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30일까지 되면 그러니까 16개를 했으면 그 해는 그 달은 유념이고 그 16개가 무념해서 그 해는 무념인 거예요. 그냥 평균을 해서 딱 무념을 그 달은 무조건 못 사는 달이야. 잘 사는 달은 못 산다. 그다음 1년을 쭉 해갖고 6달 이상이 유념을 했으면 그렇게 해갖고 그거는 그 해는 유념이고 6달 이상 안에 그 해는 그냥 그 전체를 못 사는 달이다. 이렇게 딱 평균을 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네. 이 6달 안 넘어가네. 이거 그냥 정신 바짝 차려갖고 6달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느긋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공부를 그런 식으로 딱 평가를 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상식용비상 보면 이렇게 이것도 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시간을 계산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 상식 입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시분이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분이 구별이 안 되게 돼 있는데 대종사님 이거를 이게 음강이라 그냥 읽은 거 의지해서는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하고 분을 딱 나눠놨단 말이죠. 내가 옛날 상식 입장을 시분을 여기서 그냥 1시간 20분 이렇게 써요. 근데 누가 이렇게 줄을 맞췄어. 나 그냥 대충 1시간 20분 위에다 썼어. 아래에 썼다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쫙 한 달을 놓으면 이걸 더 하려면요. 이게 1시간 20, 이게 0.5 단위가 아니잖아요. 20분이란 게 0.5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게 곤란하면 20분을 더하기가. 그러면 이거를 더하기가, 1시간을 더하기,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한참 걸린 거야, 이거. 분을 갖다 다시 1시간은 전부 분으로 바꿨다가 다 더해서 다시 시간을 바꿨다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떻게 돼? 부천천해. 안 더하는 거야. 떠놓고 안 더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안 더하면 뭐가 돼요? 아까 대종사님의 기준이 한 몇 분을 했는데 평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념했는지 무념했는지 이게 전혀 대종사님이 뜻에 안 내게 되겠는데 옛날에는 이 평가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쓰고 안 더하고 내가 당신이 잘했다고 맨날 하고 다니고 몇십 년 그렇게 하고 다녔다. 처음엔 더했대요. 내가 처음에 와서는요 몇 년간 열심히 더했어. 하다가 어느 날 좀 붙여넣어져갖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안 더하기 습관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기 경우님은 평가 더해갖고 평균 내놔버려. 단장이 도장 찍으러 도장이 이게 단장이 도장 찍을 때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시는 요거 쫙 더하면 돼요. 분은 요거 쫙 더해갖고 다시 60으로 딱 나누면 끝나요. 아니 3분이면 3분 그냥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요거를 지금 90분을 나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하기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컴퓨터도 없잖아요. 손으로 그거 다 더하라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상식일기를 꼭 써야 된다. 이거는 상식용기상의 꽃은 상식일기예요. 상식일기를 안 쓰면 상식용기상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반드시 상식일기를 써갖고 이걸 해갖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단장한테 검사를 맡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장은 뭐만 있냐면 전체 표가 있어서 가물만 정하면 돼요. 이게 그날 했어요. 여기에 뭐 가물 있잖아요. 그러면 요해 그 1조에는 가물 그렇게 평가 이게 말은 점수만 내면 돼 있어요. 이거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만 보고 그 점수만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딱 1년 점수를 내는 거죠. 그달 점수를 했다. 1년 점수 딱 해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장이 그러니까 말하는 선생님이 이 시험 점수 내는 것처럼 꼭 단장 역할은 그걸 점수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단장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선방에서 이거를 실현하자는 거예요. 전체가 이걸 써가지고 이걸 써서 전부 다 단장 평가를 하고 일일이 해갖고 자기 기준이 갑이 아니어도 돼요. 자관 병도 좋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갖고 이제 올해까지는 거기 맞추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이고 하는 거 그게 좁은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가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선방의 평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교육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해요. 어느 높은 점수를 다 맞으라는 게 아니라 그 점수가 계속 그 다음에 그 점보다 점수가 높아지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 점수를 CQI라는 거는 올해는 평균 점수가 여기 10점 만점에 3.5였다. 근데 내년에 평가를 했더니 그게 4.5로 올라갔다. 요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해갖고 난다. 각자도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올려서 전체가 점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이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진급하는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강급하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급하는 학교를 만들자 이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QR에서 계속 발전하는 학교의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는 제가에서 이게 출가에서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100%는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뭐 점수 내가 뭐 이렇게 평균도 내보고 이건 안 되는데 제가에서 이거를 실현해보자는 거예요. 실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이거 단조직으로 완전히 내가 실현하면 이게 대종사님 원래 목표한 거예요. 제가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덧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방에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딴 데서 못하는 거예요. 딴 데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생각해봐요. 다른 게 중요해. 아무리 가르쳐도 생각없어요. 이거를 한번 금년 내에 전체 해갖고 그대로 이제 평가도 내고 점수도 내고 단장이 뭐 이것도 하고 해갖고 이거 점수를 해갖고 이게 시크와의 점수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다 한다니까. 몇 점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금년에 얼마큼 잘 살았는지 이렇게 점수 갖고 하는 거지. 뭐 잘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박은은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안 해볼 것 같아요? 아니 중요한 거는 우리 오민도 변호사 어떻게 해요? 본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이 전체를 만들자는 거지. 왜 본인 언제 하자는 거야? 전체를 만들자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은 막 독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본인은 물론 하고 다른 사람도 하고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획표를 짜고 그다음에 나눠주고 어떻게 할지 막 작전을 짜고 우리 학교에서는 막 그걸 해갖고 뭐 언제 시험을 보고 어떻게 체크를 하고 막 복잡하게 해갖고 그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3년 후에 나오면 막 내가 1년 몇 년간 이렇게 변했다는 아주 지독하게 세밀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막 중간에 평가를 해서. 근데 요거를 실현을 하는 게 좋겠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다른 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이 하기로 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알았죠? 선방에서 제일 그래도 단장격이니까 하기로 했으면 되는데 여기 저기 왔지 새로운 여기 왔죠. 여기 무슨 과 나왔어요? 정책? 저는 대학은 국제관계 외교. 외교. 네. 그리고 회사를 지금 정책. 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네. 잘못된 것 같아? 네.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해보기로 합시다.